자, 이제 리더십. 리더십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분석하는 이론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소개할 겁니다.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조직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260페이지에 리더십 전개 과정에 관한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맨 우측에 보면은 특성 이론, 행위 이론, 상황 이론, 이렇게 이론이 화살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발전한다는 의미를 표시하고 있어요. 특성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이거는 상당히 이제 오래전, 뭐 4, 50년 이전에 이제 우리가 주로 생각했던 부분들인데요. 훌륭한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있는 사람들, 이 우리가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연구해내는 거죠. 그 다음엔 행위 이론은, 특성 이론은 이런 성격이 있다고 꼭 리더십을 잘하느냐?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또 이런 특성이 없는 사람도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 이론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즉 리더가 어떻게 행동할 때 리더십을 발휘할까 하는 거예요. 즉 리더십의 그 리더들의 어떤 개인적 성향의 특성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리더십이 잘 발휘되더라. 이것을 또 연구 분석하는 거죠.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위 이론이라 해요. 그 비헤이비어럴, 이게 뭐예요? 행위를 연구를 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이론도 특성 이론보다는 뭔가 조금 논리적으로 접근했지만은, 이 특성 이론은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어떻고, 알렉산더가 어떻고, 징기스칸이 어떻고, 그 사람들 특정만 잘 받아냈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위 이론이 등장을 했는데, 이 행위 이론도 이게 어떤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꼭 결과가 좋아지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A 행동이 옳고 상황에 따라서는 B 행동이 옳고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 리더의 어떤 행동이 리더십을 발휘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이나 기업이나 뭐 군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더 적응하기가 쉬운데요. 조직이 처한 상황과 거기에 맞는 리더의 행동 양식을 연구해서 보니까 더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컨틴전시 시어리라는 상황 이론이라고 그러죠.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리더십 특성 이론은 리더가 갖추어야 하는 많은 공통적인 특성이 제시되는데, 예를 들어서 추진력, 자신감, 창조성, 인지능력, 경영지식, 동기부여, 유연성, 정직과 첨령,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은 리더로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성공한 리더들을 그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해 봤더니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이론이죠. 근데 리더십 행위 이론은 자, 우리 아까도 살펴봤지만 리더의 행동을 그 어떤 생산에 관심을 많은 사람, 아니면 사람 자체에 관심을 많이 두는 사람,
즉 성과에 중점을 두는 사람, 아니면 인간관계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 이런 식을 가지고 이게 구분해서 판단해 봤더니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결과가. 자, 리더십 행위론에는 리더를 인간 중심형 리더와 과업 중심형 리더로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격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분의 1면에다가 X축, Y축에다가 그려본 겁니다. 그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리더십 격자 이론 또는 관리 격자 이론,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이 책 263쪽에 상단에 있는 그림이죠. 자, 리더십 행위론의 리더십 격자 이론, 그 중에서의 리더십 격자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리더들의 예를 봐서 인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 요 그래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밑에는 이건 X축이죠. 생산에 관심이 큰 사람과 이쪽으로 가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그 부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1, 이건 뭐예요? 인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능력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너 측 재벌 자식이 와가지고 이런 자리에 앉으면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도 의외로 성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뭐 능력 없는 사람이, 그죠? 어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 먼저 볼까요? 생산에는 관심이 높은데 인간에 대한 관심은 없어. 이 사람은 인간관계보다는 일 중심으로 일을 시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조금 냉정하고 차갑죠, 그죠? 이런 열정은 있는데, 이런데 밑에 이제 부하 직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퇴사를 하거나 이탈을 하거나 뭐 사고 나거나 이런 일이 많을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일보다도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컨트리 클럽이 이게 사교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리 클럽형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구에 있는 경우는 이거는 인간에 관심도 많고 일에 관심도 높고 완전히 슈퍼맨이지, 슈퍼맨. 이러기는 참 어려워요. 그죠? 이거 일도 관심도 많으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완전 뭐 슈퍼맨이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참 어렵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 자, 그래서 리더십의 어떤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이냐, 일 업무에 관한 관심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진다 하는 것들을 분석해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형, 팀형 리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능력 지향이야, 일 중심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간관계 중심, 컨트리 클럽형 리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더십 상황 이론. 이것이 이제 아까 특성 이론과 또 뭐죠? 행위 이론과 을 거쳐서 조금 그래도 발전된 개념으로서 상황 이론이에요. 이 상황의 컨티넨시 세오리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강한 리더가 잘 어울리고, 또 그죠? 어떤 경우에는 부드러운 리더가 잘 어울리고. 여러분 이제 집에서도 그렇죠. 아버지가 너무 강하면은 자녀들이 의기소침해지거나 또는 때로는 몰래 뭘 하다가 삐뚤어 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또 이런 아빠가 있으면 엄마는 또 엄마하고 아빠가 똑같은 형태면 그 집 자식들은 대부분 잘못되면 다 삐딱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또 부드럽게 그 자녀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또 달래주고 또 용기도 주고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즉 리더의 행위 하나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리더의 행위와 조직의 상황을 연계시켜 특정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리더십 유형을 찾고자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상황 이론의 한 예로서 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연구한 것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265쪽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자, 그림을 먼저 보고 오죠. 자, 리더십 상황 이론에 대해서 변수가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가 좋다와 나쁘다 두 개로 보는 거죠. 또 거기서 과업의 구조화 정도가 높다 낮다로 보는 거예요. 그 투 그 다음에 지위가 가는 정도가 강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뭐예요? 8이죠. 8가지로 구분해 본 겁니다. 이렇게 8가지로 특성이 이렇게 좋다, 높다, 강하다, 약하다, 좋다, 낮다에 강하다,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상황 통제의 가능성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과업 중심형 리더가 필요하고 낮은 경우에도 과업 중심형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나 요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인간 중심형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잔소리 같은 경우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는 애들은 내버려 둬도 돼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조금의 관심과 리더가 필요할 경우와 아주 적극 들어가서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경우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질, 즉 구성원이 속한 집단의 리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력적이고 지원적인가를 측정한다. 협력 정도에 따라 두 당사자 간의 관계가 좋거나 나쁜 것 두 가지로 표현된다. 우리 이미 아까 살펴봤죠. 과업의 구조와 과업의 목표, 과정,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명쾌한가. 그러니까 일이 애매모호하면은 참, 그죠? 일하기도 그렇고 지휘계통도 그렇고 성과도 그렇고 좀 애매모호해지죠. 자, 그래서 과업 구조화가 잘 돼 있는가 못 돼 있는가를 가지고도 또 분석을 하고요. 변수로 보고 또 직위가 갖는 권한의 크기, 리더의 지위가 부하 직원들에게 권한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권한이 커서 모든 것을 뭉켜쥐고 가는 이 독재형 스타일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이나 처벌을 할 수 있는가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권한이 강하거나 약한 것 두 가지를 표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더니 이런 유형이 판단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